장난 전화도 많이 있죠. 누가 봐도 진짜 장난 전화처럼 불이야! 이렇게 신고를 하거든요. 기본 매뉴얼대로 내 어디에 불이 났나요? 뭐가 타고 있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신토불이야 이렇게. 진짜? 아니 이제 위급하지 않은데 신고하는 분들도 좀 많이 있죠. 네. 구급차를 약간 택시처럼 이용하시는 분들. 아 이거 가끔 뉴스에 야 이거 진짜 너무 열받습니다. 그러니까 장난 전화도 요즘에도 할 거 아니에요? 네, 장난 전화도 많이 있죠. 누가 봐도 진짜 장난 전화처럼 불이야! 이렇게 신고를 하거든요. 기본 매뉴얼대로 내 어디에 불이 났나요? 뭐가 타고 있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신토불이야 이렇게. 진짜? 야 근데 이거는 집에 가스불을 켜고 온 것 같대요. 그래서 출동을 시켰죠. 갔는데 저희 대원이 이제 무전이 왔어요. 아무 일 없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신고자한테 전화를 했어요. 다행히 아무 일 없어요. 했는데 근데 거기에 저희 고양이가 있을 거예요. 밥 좀 주고 가시라고. 근데 사실 맞을 수도 있어요. 원래 진짜 가스불 켜고 온 걸 수도 있는데 주된 목적은 거의 그 가스불 걱정보다는 그냥 고양이 밥 주셨냐고 나중에 또 전화가 왔거든요. 밥 주시고 가신 거 맞죠? 이러고 네, 주고 갔어요. 이러고 말씀드렸죠. 이런 분들에 대한 뭔가 페널티는 없어요? 구두구급 이제 허위 신고라고 하는 거죠. 과태료 200만 원 조항이 있긴 한데요. 실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렇게 예를 들면 허위 신고 때문에 맞아요. 이런 저 쓸데없는 시간이 낭비가 된다는 그렇죠. 거죠. 진짜 긴급한 분들이, 환자분들이 예. 출동을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4년간 근무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또 전화가 좀 있지 않을까요? 또 남자분이 머리에서 피가 난다고 신고를 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래서 말하시는 모텔로 갔는데 201호에서 뭐 머리에서 피가 난다 있어요. 이렇게 해서 갔는데 출동한 대원들이 여기 아니에요 아무도 없어요라고 한 거예요. 모텔로 갔는데. 네, 모텔로 갔는데 그래서 그 모텔 얘기하신 곳에 전화를 한 거죠. 남자 혼자 들어간 사람은 없는데 201호에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영상 통화를 시도를 해서 전화를 받았는데 아저씨가 막 머리 피가 막 범벅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근데 일어나실 수 있냐, 나오실 수 있냐 그랬더니 전혀 못 움직이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약간 조금 수건에 모텔 있죠, 그런 거 있죠. 적혀 있고 메모지 그런 네. 거 있고 커튼 색깔, 방 색깔 이런 거 다 비춰달라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뒤지고 이렇게 해서 결국 그분을 찾았어요. 야, 그러니까 그분이 그 모텔의 이름도 기억을 못 하시고 그렇죠. 일어나지를 못하시니까 그렇죠, 쓰러지셔가지고. 안 걸리면 그만이다 이런 식이죠. 시골 지역에는 아직도 외곽 쪽으로는 네. 그런 CCTV가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또 야간에는 또 어둡다 보니까 번호판 식별이라든가 차동 식별이 네. 어려운 경우도 있고요. 통상적으로 뺑소니 하시는 분들 보면 술을 마셨다거나 뭐 무면 운전이거나 대포차. 그렇죠. 예. 야, 어떻게 일단 이 현장을 피하고 보자. 예. 아니 보통 그 이제 가면은 그분들이 어떤 반응입니까 이게 보통? 그냥 퇴근합니다. 아닌 척을 해요? 그렇죠. 맨 처음 아닌 척하죠. 그럼 저희들이 이제 그 목격자를 그 확인을 하고 동선을 다 따죠. 네. 그러면 알리바이가 성립하느냐. 어. 그리고 그 핸드폰 사용 내역, 위치 추적, 기준 구조가 있지 않습니까? 그까지도 하고. 근데 그래도 경위님이 보시면 아닌 척해도 느낌이 딱 옵니까? 보지 않. 그냥 한 5분 얘기 나누면 네. 느낌 딱 오죠.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몸이 반응을 하거든요. 어떻게 반응을 몸이 합니까? 뜹니다. 말은 그냥 아니다고 하는데 몸은 벌써 반응을 떠오르고 있어요. 아 이게 무조건 범죄를 저지르면은 이 티가 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범죄는 없는 거잖아요. 아니 뭐. 뺑소니 현장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이제 하시는 일은 보통 이 현장 점검을 좀 제일 먼저 그렇죠, 하시겠죠. 이제 예. 인명 상태부터 보죠. 아 일단 그렇죠. 아무래도 인명사고가 또 있으면. 아이고, 예. 예. 그리고 현장에 남아있는 유류물이 뭔지, 파편이 뭔지. 그러니까 뭔 차종을 수사를 해야겠다. 이게 확신이 있으니까. 그 차종만 확실해도 사실 이게 수사 범위가 범위가 훨씬 좁혀지죠. 줄어. 우리 그 형사님들께서 캐비넷에 뭐 전조등부터 시작해서 최신 나오는 차량에 뭐 이런 그 부품들이 다 많이 보죠. 그다 공부를 하신다고. 공부를 하죠. 왜냐면 CCTV에 뭐 뒤에라 조금 찍혔다거나 그러면 후미등이나 모양, 변버 모양, 그 사이드 스텝 이런 것도 보고 아 이게 차종이 뭐구나. 아니 그 이런 걸 확인하시고 흑안줌으로 범인을 찾은 적도 있어요? 예, 그, 아니 근데 흑안줌으로 어떻게 범인을 찾습니까? 그게 이제 단서가 되는 거죠. 흙을 가지고 이게 어떤 차량일 것이다 유추를 해서 어떤 사건인데 그런 흑안줌으로? 2014년도 사건인데요. 한적한 외곽도로예요. 네. 편도 1차로 도로인데 할머니 한 분 쓰러져 있다. 아유. 그래서 돌아가신 것 같다. 상당히 상처 부위가 심하더라고요. 그 다리가 진이개적. 그래서 현장에 돌아왔었는데 아무런 유리물도 없어요. 타이어차도 없고 그것도. 근데 좀 특이한 점이 흙이 이게 또 비산이 쭉 돼 있더라고요.
비산 흩어져 있었다는 쭉 얘기예요. 흩어져 있다. 어. 그러면 이 차종이 뭐냐? 그러면 이제 유추해 보면 흙을 떨어뜨릴 수 있는 차는 네. 건널장이라는 땀프나 어. 아니면 포크레인 이제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사고 현장 전에 이제 한 300m 전에 있는 CCTV를 이제 먼저 보라고 그랬죠. 봤어요. 그 6W라고 하는 포크레인이 있어요. 어. 뒤로 이렇게 굴러가. 네. 그게 하나 지나갔더라고요. 그걸로 아무튼 유추를 하고 네. 다른 군에 이미 이동이 돼가지고 음. 거기 서 있더라고요. 그 덤프 저 포크레인. 포크레인이 현장 조사를 하고 음. 흙을 수거를 하고 우리가 채취한 흙하고 국가수로 보냈죠. 네. 이 동일 성분이 나온 거예요. 아, 일치하셨구나. 예. 그 사람을 이제 처음에 이제 부인을 하더라고요. 맨 처음에는 그 이제 국가에서 감정 결과를 받고 다시 불렀죠. 2차 소환을 했죠. 딱 들어왔더니 진짜 자신감을 좀 들더라고. 진짜 몰랐느냐. 알았다고 하더라고. 범행에 대해 아주 굉장히 디테일한 걸 물어보거든요. 살해한 도구에 대해서 훔친 물건이 어떤 물건인지 정보를 물어보는 검사 방법이 있습니다. 그 예를 들면 그게 뭐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예를 들어서 범행에 사용한 칼이 하나가 있는데 7개의 칼을 보여주는 거죠. 다른 칼들을. 네, 다른 칼. 지금 본인 앞에 범행에 사용된 칼이 놓여져 있습니다. 범행에 사용한 칼이 1번 칼입니까? 범행에 사용한 칼이 2번 칼입니까? 3번입니까? 4번입니까? 5번입니까? 6번입니까? 근데 이제 하나의 칼에서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범행을 알고 있고 피해자 자기는 본 적도 없다 그러는데 피해자 얼굴에서만 반응이 나옵니다. 실제적으로 이렇게 해서 사건을 해결한 게 최근에 이제 여기 근처에서 이제 살인 사건이 났는데 예. 그 당시에 이제 용의자가 2명이 있었습니다. 뇌병변 장애를 달고 있는 그 동생이 있었고 이 동생을 돌봐준 형이 있었거든요. 처음에 그 대상자 한 분이 정상적으로 의사소통이 굉장히 안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형하고 같이 왔을 때 형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언급을 하면 이 사람의 태도가 너무 달라지는 거예요. 본인이 뭐 전혀 모른다고 하는데 사체를 운반을 도왔는지 당시 그 사체를 유기한 방법에 대해서 물어봤죠. 네. 그래서 뭐 이불에 싸서 버렸느냐, 비닐에 싸서 버렸느냐, 아니면 여행 가방에 싸서 버렸느냐 쭉 물어보니까 마대자루에 싸서 버렸느냐의 반응이 나왔거든요. 횡성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횡성군 공구면 시루봉 휴게소 인근 하천에서 마대자루에 담긴 여성의 시신을 한 행인이 발견했는데 둘이 같이 행동을 해서 은닉을 했을 거다. 그래서 이제 마대자루에 싸서 버렸는데 어떻게 알아요? 근데 이제 알고 있는 반응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추궁하다가 이제 사건을 해결을 했죠. 예.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뭐 이 마대자루가 아닌 다른 예를 들면 전제를 두고 전제를 두고 이제 이야기를 이런 것들이 이제 숨김 정보 검사라고 하는데 숨김 정보 네, 숨겨 있는 정보를 대상자가 알고 있는지 이제 파악하는 그런 건인데, 근데 이렇게 해서 저희가 사건을 해결한 게 있거든요. 뭐냐면 어떤 사건입니까? 그 우편 집중국에서 보면 물건이 도난이 당했는데 그 하나의 작은 박스에다가 상품권 1억씩 그 주유 상품권이었고요. 10만 원권이 들어있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7개를 보냈는데 그중에 1개가 없어졌는데 누가 와서 꺼내 가는 것 같아요. 이제 경찰관이 그 얘기를 아무 얘기도 않고 그 현장에 찍힌 용의자를 데려왔습니다. 경찰관이 용의자한테 그 사건에 대한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아, 이 사건에 대해서 전혀, 전혀 얘기를- 얘기하지 않고 그래서 보면 뭐가 없어졌대요. 그러면 이분은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아, 전 모르겠는데요? 몰라요. 모르겠는데? 제가 듣기로 뭐 10만 원권 뭐 주유 상품권이 없어졌다고 하는데 한 1억 정도 된다고 얘기 들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경찰관이 아니 내가 당신한테 이야기한 적이 없는데 당신 그걸 어떻게 알았냐고. 그러니까 사건이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와. 근데 혹시 뭐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거 뭐 영화에서 봤던 건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 내가 범인입니다. 예, 그건 좀 더 복잡한 방법이 필요하겠죠. 그 의붓 아버지가 그 아파트에서 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엄마하고 아들하고 이제 의붓 아버지하고 있었는데 칼에 왜 찔러 죽였냐라고 이제 엄마를 물어보니까 본인이 피해자가 술을 먹고 들어와가지고 자해를 하더라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거짓말 탐지 검사를 물어봤죠. 거기 있는 살아있는 사람이 이제 아들하고
어머님이니까. 엄마가 있으니까 칼을 그 피해자를 찌른 사람이 그 아버지 본인이냐 어머니냐 아니면 아들이냐 이렇게 계속 물어봤죠. 근데 정확하게 그게 특정하게 어머니를 같이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리고 끝나고 나서 그 내용은 그 아들로부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야, 이런 것도 수사 기법이군요. 예,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복합적으로 되는 거지. 이게 좀 거짓말 탐지기 한다 그러면 거짓말 잘 못 하시겠는데요? 그렇게들 이야기를 많이 하시지만 여전히 제 앞에서 거짓말들 잘들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자녀분들 거짓말하는 거 좀 잡아. 어땠습니까? 이 자녀분들 거짓말.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 얘한테 네. 물어봤거든요. 예. 그러니까 얘가 처음에 물어보셨어요? 예, 물어봤어요. 이게 채우고. 그러니까 아, 좋다. 그걸 어디서 채우고? 제가 예전에 아이 견학시켜주면서 아. 빠르니 근데 보통 그 저기 변화가 시켜주는데 그런 걸 물어보세요. 엄마가 좋냐? 아, 근데 얘가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처음에. 둘 다 좋아요. 예,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근데 막 흔들리더라고요. 이게 불편한 진실이라고 괜히 안